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6회 1일차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일차의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확인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문제를 같은 프로그램 상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이 부분 있죠. 클릭하시면은 설명문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1번 문제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위쪽에 있는 거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할 게 이제 2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가 라인을 좀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1번이죠. 자, 여기 라인 9에다가 컨트롤 L 누르시면은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추가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도면상에서 어떻게 동작되는 걸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66회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은 좀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라 해서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플러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의 문제를 프로그램상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도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SSB가 온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건에서 동작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조건입니까? 이 조건이 입력 조건이죠. 이 입력 조건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료 부분은 어떤 거죠? 종료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SSC죠. SSC가 눌러줄 경우에 오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죠. 이제 이 부분 가지고 SSC로 이용해서 리셋 시켜야만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SSC로 PBA라든가 PBB, PBC의 동작 조건을 리셋 시키는 겁니다. 또 리셋 조건은 하나 꼭 있다고 그랬죠. 어디 보면요. SSB의 모드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SSB가 오프가 되면은 동작 중이라도 오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SSB의 네거티브 있죠. 이 네거티브로도 오프하는 거를 프로그램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PBA에 누른 조건이요. PBA에 누른 조건이죠.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PBA의 조건을 가지고 PLA하고 PLB의 램프를 동작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PBA를 한번 누르니까 1초, PLA가 1초가 온됐네요. PLB는 어떻게 돼요? PLB는 1초 오프 다음에 1초 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3번 눌렀죠. 3번 눌렀으니까 얘가 3초가 됐네요. 그 다음에 1초 오프되고 3초가 온 됐네요. 아, 그러면은 1초가 오프되는 조건은 고정이네요. 뒤에 온되는 조건만 PBA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도 보시게 되면은 얘가 2초죠. 그러면 PLA 2초. 그 다음에 PLB는 1초라는 값이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2초가 온이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PBA의 누름값에 의해서 PLA가 동작되는데 PLA가 동작되는 시간은 PLB를 눌렀을 때죠. PLB를 눌렀을 때에 뭐가 동작된다는 얘기요? PLA가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PLB는요. PLB는 PBC의 동작에 의해서 PLB가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이 경우죠. 자, PBC가 눌러지니까 1초 오프, 1초 온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초는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타이머를 몇 개를 쓸 거냐, 이것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타이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두 개를 쓰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여기 하나 쓰고 얘를 하나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하나 더 쓸 거예요. 1초 오프라는 타이머를 고정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를, 자, 여기 타이머 하나 쓸 거예요. 자, 지금 1번 도면에서 타이머를 사용했기 때문에 2번 도면에서는 타이머 순서를 저는 T11부터 나갈 겁니다. T11을 쓸 거예요. 자, T11 하나 쓰고 그 다음 거요 T12를 쓸 겁니다. T12 T12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는 T12를 사용할 거예요. 순서대로 뭐 위에서 지금 보면 T2까지 썼네요. T3, T4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 2번에서는 10번대 타이머를 쓸 거다. 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터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은 T13을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T13을 쓸 겁니다. 자, 이 범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프로그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까 조금 전에 칸수를 늘려놨죠. 여기서는 이제 2번 라인으로 2번 문제입니다. 자, SSAB 접점, 그 다음에 SSB A 접점이죠. 자, 이 상태에서 PBA가 눌러진 값을 카운트를 할까요? Shift F1을 해서 PBA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기유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놓으셔야 할 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카운터를 써요. CTU 카운터를 해서 C11로 쓸 겁니다. 11에서 0을 쓸 겁니다. 0이 무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굳이 뭐 C11을 0으로 안 써도 돼요. 얘를 뭐 100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100번까지는 누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 게, 이 부분을 사칙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왜? 타이머 값은 1초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카운터 값에다 10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자, F6, F10. 자, MUL 한번 더 볼까요? MUL.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지금 S1, S2, D라는 값이 있죠. S1하고 S2는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S1 대신 C1 값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게 돼요. C1 값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S1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3이요. 자, 순서가 바뀌어서 상관없습니다. S1에 넣든 S2에 넣든 C1 값은 일단 들어가야 돼요. 자, C1 값을 타이머로 변환하기 때문에 여기다 10을 곱해주면은 D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쓸게요. 자, 10을 곱해라. 어디에다가? C1 값에다가. 이걸 어디에다가 저장하겠다? D1에다 저장하겠다. 그럼 실제로 PBA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D1 값이 10씩 증가하는 꼴이 돼요. 즉 C11, C11이네요. C11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형태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ADD 덧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ADD D3로 할게요. 같은 값 쓰시면 안 되니까 D3에다가 10을 더해서 D3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나타내냐면은 자,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다가 쓰게 되면은 자, 초기 값은 D3가 0입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값이 0인데 자, PBA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D3가 0이죠. D3가 0에다가 뭐를요? 10을 더해란 얘기예요. 애드는 10을 더해서 어디요? D3에다가 저장을 해란 얘기예요. D3 얼마요?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누르게 되면은 D3이 10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또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D3 값이 10이잖아요. D3 값이 10이기 때문에 10에다가 어떻게 해요? 또 10을 더하는 거예요. PBA를 한번 누르면 10을 더하게 되면은 결과로 D3는 얼마가 돼요? 2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면은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 중에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고 자 위에 두 줄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점선 없는 ADD 한 줄을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 변화가 되는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중간중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강의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모두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아요. 대신 연습하실 때는 지금처럼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은 D1 값하고 D3 값이 같이 변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SSB 눌렀죠? PBA를 한번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D1 값도 10이 되지만은 D3도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1 값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에다가 C11을 곱해서 10이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C2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D1 값은 20이 되겠죠. D3 값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누르면은 20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편한 걸로 하세요. CTU 카운터를 써서 곱하기 10을 하든가 아니면은 ADD에다가 데이터 메모리 10씩 증가하는 거를 하시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할게요. 자, 얘를 D1호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일단 PBB가 눌러진 상태죠. PBB의 포지티브가 되겠죠. 자, PBB의 포지티브를 누르려면은 PBA가 즉 D1 값이 0보다 커야만이 PBA가 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비교 명령어 F10 크다. 뭐가 D1이 0보다 크다. 0보다 컸을 경우에는 뭐예요? PBA의 입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F1 누르시고 PBB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를 걸어줘야 돼요? M11로 할게요. 자기주지 걸어줘야겠죠. F6, F3, M11. 컨트롤 3 눌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PBB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BA는 눌러도 값이 변하면 안 되겠죠. D1 값이. 그래서 위쪽에다가 M11이 동작되고 후에서는 얘가 입력을 막아라. 비접점 넣어주면 되겠죠. 자, M11이 동작됐으면은 아까 조금 전에 T1 값 타이머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죠. 자, F10, TOM, T11. 자, D1 값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PBA의 누름값에 의해서 뭐가 변화되죠?
누른 값에 의해서 뭐가 변화돼요? 여기 D1 값이 변화되는 것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변화됐죠? 자, 그 다음에 PBB를 누르게 되면은 M11이 동작되면은 PBA는 눌러도 동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PBB를 누르게 되면요. PB를 누르게 되면은 PBB M11이 동작되죠. M11이 동작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D1에 있는 값이 D1에 있는 값 있죠? 이 D1에 있는 값이 어디로요? 이 타이머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돌겠죠. 자, 그러면은 타이머가 돌았어요. 그러면은 PLA의 조건이 T11입니다. 자, 다음에 M11이 동작되고 나서 뭐가 동작돼야죠? T11이 ON이 된 다음에 PBC를 눌러야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작업을 할게요. 자, F3이죠. T11이 동작된 후에 뭐요? PBC를 눌러라. PBC를 누르면 되겠죠. 얘를 M12로 잡겠습니다. M12요. 자, M12를 잡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자기유지 걸어줘야겠죠. 12에서 잡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타이머 1초짜리를 하나 고정으로 제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F10, TOM, T12 몇 초짜리요? 1초짜리를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초가 돌고 나서 T13을 제가 돌릴 겁니다. F6, T12, F3이죠. T12가 온 되면은 뭐를 돌려라? F10, TOM, T13 또 D1 값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D1 값이 PBC를 누르고 나서 T12가 동작된 후에는 뭐예요? D1에 또 저장이 된다는 얘기야. 아까 조금 전에 위에서 만들어졌던 D1 값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동작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PLA는 언제 동작이 됩니까? PLA는 일단은 M1이 동작돼야겠죠. M1이요. 자, F3, M11이 동작된 후에 뭐요? T11이 온 되면은 꺼져야겠죠. 그래서 T11에 비접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요? F6 넣으면은 얘는 뭐예요? 문제 2번의 동작 조건입니다. 여기 지금 1번의 동작 조건이죠. 얘는 2번의 동작 조건입니다. 그럼 PLB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PLB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PLB는요. 자, PLB는 똑같죠. M11이 동작되고 나서 얘는 M12죠. M11 대신 M12가 들어가겠죠. M12가 동작되고 나서 T1이 온 된 다음에죠. 그러니까 F3, T1, T12가 온 된 후에 T13이 온 되면은 꺼지는 거죠. 그래서 끝에다가 T13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얘 두 개만 일단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6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2번의 조건이 되겠죠. 자, 이 조건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B가 눌러졌습니다. 자, PBA는 아까 조금 전에 테스트 해봤죠. 이 부분이 D1으로 돼 있어야겠네요. D1으로 바꿔놔야겠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Q, 컨트롤 Q, 컨트롤 W, 컨트롤 U를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 자, PBA를 한번 눌렀죠? 두 번. 자, 지금 보면은 D1 값이 계속해서 바꿔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 보니까
D1 값이 계속 변화됐죠. 자, 여기 32, 여기도 30으로 변했고 여기도 30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동작을 안 하겠죠. 조건이 맞아야만이 동작을 하니까요. 자, 확인됐고. 그 다음에 PBB가 눌러졌어요. PBB가 눌러지면 3초간 A가 켜지겠죠. A가 3초간 켜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PBA 눌러도 값은 변화가 없어야겠죠. 자, PBC를 누르면은 1초 딜레이 후에 PBB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눌렀습니다. 1초, 3초간 켜지겠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B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AB. 자, 그러면은 PLC하고 PLD, 그 다음 PLE의 조건은 결과적으로 PLA하고 PLB의 조건에 의해서 동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PLC하고 PLD 이 조건은 PLC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어떤 거요? PLC하고 PLE는 어느제 온이 되는 겁니까? 오프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PLA가 온 됐을 때는 PLC가 오프되고 PLE도 오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또 볼까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PLC는 SSB가 온 되는 순간에는 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요? PLA가 오프 되는 순간은 PLA가 온 됐을 때에 PLC가 오프 된다는 조건이죠. 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어떤 거요? PLD의 조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확인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꺼지는 거 확인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논리 기호를 잘 활용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Q라고 그랬죠. 컨트롤 Q 누르면은 런중 수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L이죠. 자, 이 조건은 어떤 겁니다? PLC는 일단 SSB가 들어오는 겁니다. SSB가 들어오고 뭐의 조건? A의 비접점일 때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PLC가 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대로 복사하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L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얘가 뭘로 바뀌면 돼요? B로 바뀌면 됩니다. F6이 되겠죠. 자, 이의 조건은 뭐예요? A가 오프 됐을 때도 켜지고, A가 온 됐을 때 꺼지는 거죠. 얘는 같이 넣어볼게요. V.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오하죠. 엔드죠, 엔드. 자, 비접점 넣어볼게요. 엔드입니다. F4 B의 비접점. 자, 이렇게 하면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좋냐면은 램프의 개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램프의 개수요. 자, 도면으로 컨트롤 U라고 그랬죠. 컨트롤 U 눌러서 엔터 치시면은 화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SSB가 온 되면은 언제까지요? PLCD가 PLA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온이 돼 있죠. 그러니까 3개가 램프가 켜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켜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2개가 켜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예요? 그 다음에 다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요? 그 다음에 다시 2개가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몇 개요? 3개가 램프가 온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제 들어오는 거는 램프의 개수를 보면은 3개 들어오겠죠. PBB를 누르면은 몇 개요? 램프가 2개가 온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PBC를 누르고 나서 1초 후에 2개, 그 다음에 다시 3개. 그러니까 3개, 2개, 3개, 2개, 3개로 누르면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들어갑니다. 자, 껐다가 다시 킬게요. SS. 자, 3개 들어와 있죠. 자, PBA 한번 지금 리셋이 안 돼 있죠. 리셋 안 됐네요. 강제로 리셋 할게요. 지금 종료 부분은 설명을 안 했으니까. 다시 온 됐죠. 자, SSB가 온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3개 켜져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일단 PBA 누릅니다. 한번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3번 누를게요. 3번요. 그러면은 PBB를 누르면은 3초간은 2개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PBB 누르면은 자, 2개 들어와 있죠. 자, 2개 들어왔다가 3개가 들어옵니다. 3초 동안은 2개, 3초 이후에는 다시 3개 들어오겠죠. 자, PBC를 누르면은 1초 동안은 3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 1초 후에는 2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3초 동안 2개 들어와 있다가 3초 지나면 3개 눌렀습니다. 2개 들었고 3초 후에는 3개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이 됐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카운터가 없고 타이머만 사용하기 때문에 M11만 끊어주면 일단 타이머 리셋이 됩니다. 타이머 리셋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값도 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언제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컨트롤 Q라고 그랬죠. 색깔 변하죠. 자, 컨트롤 L. 자, 얘 끊어주는 거는 뭐만 하면 돼요? 얘 끊어주는 거는 SSC에 비접점만 넣으면 되겠죠. SSC에 비접점만 넣어주더라도 자기 주기가 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대신 데이터 메모리 값은 0으로 안 가요. 그래서 move를 쓸 겁니다. 언제요? SSP가 on 돼 있고 그다음 SSC가 on 되면은 어떻게 돼요? SSC가 on 되면은 뭐를 move를 쓰는 겁니다. move 0으로 보내라. 뭐를? D1 값을.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SSB 모드에서 동작되기 때문에 SSB가 오프가 되면은 전부 다 리셋이 돼야 돼요. 리셋이요.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로 해야겠죠. Shift F2 SSB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SSC가 뭐가 돼요? SSC가 오프 되면은 데이터 메모리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DM11도 당연히 얘 값이 오프가 되기 때문에 0으로 가죠. 그러니까 M11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무리했으니까 컨트롤 Q죠. 논중 쓰기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U가 되겠죠. 컨트롤 U 눌러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C를 꺼볼까요? SSC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 0으로 리셋되는 걸 확인하셨죠? 자, 그다음에 한번 눌러볼게요. 한 번, 두 번만 눌렀습니다. 2초죠. 1초 쉬었다가 2초. 이번에 SSC를 누르면은 다 리셋되는 것을 확인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하고 중간중간 시뮬레이션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해석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수정할 때에 쉽다는 얘기죠. 자, 1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다음 카페에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